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그 은행의 구축 사례를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나 작은 사례들을 봤는데, 실제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 H은행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할 때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본 자료는 기업에서 만든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수업에만 활용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 자, 본 이제 발표 자료는 프로젝트 개요, 그다음에 재무 모형 개발, 비재무 모형 개발, 통합 신용 등급, 개발 시스템의 기대 효과 이렇게 5개로 나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다들 이 재무 모형의 개발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외의 부분도 기업 신용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본 과제는 한 6개월 정도를 통해서 H은행의 비예금 기업, 그러니까 자본금 자산 60억 이하는 비외감 기업이라고 그러죠. 감사를 이제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능형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제 운용한 사례가 되겠고, 여기에 제가 같이 참여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뭐 이제 여기 상대 측 H은행의 직원들도 와서 참여를 했고, 또 같이 우리 데이터 마이닝 하는 사람들도 참여했고, 그래서 같이 통상 6개월, 좀 더 집중해서 하면 한 3개월, 2개월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좀 더 컴퓨터도 빠르고 할 때는요.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일정을 6개월 나눴는데, 재료 구축 및 재무 비율 정의를 해서 등급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기업 신용평가 모형을 왜 구축해야 되냐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같으면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데, 하루에 10개만 신용 대출 요청이 온다면 10,000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죠. 사람이 10,000건에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식의 편차, 경험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할 때는 최고의 사람보다 잘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간단한 법률 상식, 간단한 의료 상식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듯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늘 입사한 직원도 기업 신용 평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스템은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만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 같은 사용할 변수들을 정하고요. 이런 재무 비율 변수들을 어떤 걸 쓸지를 결정하면서 다듬는 과정이 전체 연구의 3개월, 절반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수업 시간에 어, 자료 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만큼 로우 데이터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주세요, 머신러닝을 해주세요 하고 미리 레디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그 과정이 매우 큽니다. 우리 배추를, 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와서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다듬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머신러닝 기법인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만 하면 끝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어,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재물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급화, 레이팅이잖아요. 신용평가니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가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파산할 것이냐, 파산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 이진 분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레이팅을 가기 위한 단계가 이진 분류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 등급화는 그 은행의 전략이라든지 현재의 자산 규모라든지 현재의 대출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라든지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이 기업에 입사할 때 여러분의 성적이라든지 영어 성적 같은 이런 계량적인 재무 모형만 갖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창의성이라든지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죠. 그런 걸 우리가 비재무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재무 모형에는 AHP와 같은 기법을 주로 쓰는데, 오늘은 이 부분은 간략하게 다룰게요. 그러니까 기업 신용 평가는 재무 비율만 갖고 머신러닝을 해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무 등급화하고 비재무 등급화를 각각 별개로 한 후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통합 신용 등급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진 배경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 그 시절에 어떤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문가인 사람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정말 사람이 전문가니까 신뢰할 만한데, 사람의 전문가에 대해서 20년 일하신 분이 있고 5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5일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이에 대한 신뢰성도 여러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거는 데이터에 많은 지식이 쌓여 있고, 이 데이터는 오늘 하루 쌓인 게 아니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를 편견 없이 모아서 분석을 하면 최고의 전문가급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지능형 시스템 개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무 정보하고 비재무 정보를 이용해서 재무 모형을 만들고, 비재무 모형에는 AHP, 재무 모형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로직, 그다음에 인공신경막,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고요. 이 모형을 이용해서 재무 등급을 주는데, 이 과정은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해야 됩니다. 자, 이 영상 녹화가 한 40분 정도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스피드하게 하고,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보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모형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재무 모형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전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전 처리를 잘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결측치라든지 이상치라든지 또는 표준화라든지 이런 결측치 처리를 잘한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인 로짓이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스테어와이즈 같은 걸로 어떤 변수 선정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어떤 변수를 넣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거든요. 김치에 어떤 재료를 넣는가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명확한 답이 없어요, 데이터 마이닝. 근데 비슷한 건 있죠. 우리가 김치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뭐 빵을 넣거나 엉뚱한 걸 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김치도 종류가 많잖아요. 파를 넣어도 되고 배추를 넣어도 되고 무를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다음에 항상 전문가에는 사람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직무를 하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여서 전문가가 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면 빠르게 학습하겠다는 게 요즘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뽑기도 하고, 또 유전자 알고리즘과 같은 인공지능 기법에 의해서 변수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기법은 그 항상 전문가를 흉내냈기 때문에 좋은 성과지만, 적용한다고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적의 변수군 선정을 통해서 인공신경망 모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로직과 인공신경망을 경쟁을 해서 하는데, 항상 경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항상 1등하는 친구와 2등하는 친구가 경쟁하고 있는데, 둘이 같이 협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번 발표에서 만들어진 통합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둘이 통합해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잘하게끔 해서 재무 평점을 도출하고 평점 구간별 부신율을 구정해서 재무 등급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머신러닝 하면 신경망만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재무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재무 평점 도출하고 있죠. 그리고 부실률 추정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머신러닝 하면 데이터를 넣어서 인공신경망이나 로짓이 결과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해요. 비즈니스 도메인을 다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무 등급, 신용 등급이 아니고 재무 신용 등급이다. 여러분의 성적으로 여러분의 석차를 매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갈 때는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창의성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낸 서류로 평가 안 되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평가, 인사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기업 신용 평가의 한 파트인 재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했어요. 자, 그럼 이 부여하는 과정은 우리가 수업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과정은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바르면 우리가 좀 더 크게 이제 이 기업 신용 평가로 해서 필요한 게 건전 기업과 부실 기업을 이렇게 두 집단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수로 정의했어요. 기업은 수십만 개가 있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페어 매칭, 동등하게 샘플을 구성해야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기계학습의 특성을 이용해서 둘이 동수로 정했고 그 다음에 중공업인지 경공업인지 도소매 서비스업인지 건설업인지를 업종별로 구분하겠어요. 이건 이제 표준 업종 분류표라는 것이 있어서 6자리 코드로 보면 세세 분류까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이용해서 기업들을 쉽게 얘기해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중공업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도소매 서비스에 들어가. 근데 이제 도소매 서비스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또 거설업도 되게 또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뭐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신용평가를 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자꾸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책이나 알고리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표본 학습용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건전기업은 많이 있죠. 이 기업들한테 적용해서 실제 어떤 정도의 분포를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받은 거는 이진분류만 배웠는데 이진분류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건전기업에 넣어놓고 분포를 보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예에서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업종별로 4개, 로지셋으로도 업종별 4개를 만들어서 둘이 통합을 했어요. 여기 확률값 P를 놓으니까 이렇게 만들다고 했죠. 이게 로지셋 특징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어요. 각 입력값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재무 비율을 넣으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개수를 찾아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객이 와서 문의를 하면 그 기업의 고유 매출액 변동 개수라든지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서 넣어보면 P가 확률이 0.5보다 크면 건전, 0.5보다 작으면 부실 이렇게 나타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또 인공신경망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이 값들을 넣으면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도 일종의 이러한 그 웨이트들의 썸의 합이에요. 웨이티드 썸 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미리 만들어진 모델에 넣고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형을 우리가 혼자 각각 넣거나 잘하는 거 하나만 쓰지 말고 통합해 보자. 그래서 통합 재무 모형을 만들어 보자. 이게 통합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과
로짓 모형의 값이 XY고 로짓이 X고 인공신경망이 Y면 이 X와 Y를 여기에 넣고 요만큼 웨이트와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겠어요. 요거는 일종의 하이브리드와 같은 모델인데 좀 고급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머신러닝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처럼 12개 등급인데 로직 스코어가 1등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도 1등급이라고 하는 요 구간. 요 구간은 거의 요 구간은 거의 부도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로직도 12등급이라고 했고 뉴럴렉트도 12등급. 그럼 이 둘이 같이 안 좋다면 요 구간은 거의 부실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대모형이라 직선인데 어떨 때 보면 이게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두 곡선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1등급에서부터 12등급을 이렇게 구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뱅크럽시 프로버리티 맵이라고 하는데 부도 확률 지도라고 하는데요. BPM을 만드는 거는 상당한 스킬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어프로치가 어디 교과서에 딱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팀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노하우를 경쟁 기업에 막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 싫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마이닝을 배울 때 요즘 머신러닝 책이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 설명은 너무 잘해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필드에 적용해서 응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과정이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매우 스마트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놀랄 여지가 없는 거라서 또 컴퓨터가 계산해 주기 때문에 쉽게 캐치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평균 로진 모형은 요 정도의 성과를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학습과 검증용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을 겁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이만큼의 비율인데요. 보면은 로직보다 조금 좋아졌죠. 여러분 이 조금이라는 게 신용평가형에서 1%포인트 차이는 자본을 수천억을 넣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한동안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델 갖고 수천억 원을 운영을 하는데 만약 제가 이제 파라메터 하나를 잘못 썼다, 계산을 틀렸다, 그래가지고 한 500억 손실봤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많이 테스트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두 개의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무 등급을 만드는데요. 요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각 어떤 기업에서 어느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여신기관은 재무 등급을 줘요. 그리고 캡이라는 걸 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수했어요. 학과 성적도 좋고 장래성도 좋고 또 창업 능력도 너무 좋고 기업에서 너무 뽑고 싶어요. 근데 이 기업에서 우리는 국제 업무를 많이 하니까 여기는 국제 업무를 하는 파트니까 토익 점수가 850 이상 돼야만 된다는 캡을 씌워놨어요. 그러면 다른 점수가 아무리 돼도 토익 점수가 840이면 입사가 안 되겠죠. 이런 걸 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너무 안 좋으면 등급을 상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은행에서는 여신기관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점유율, 즉 12등급을 A3부터 D3까지 만드는데요. D3, D2, D1은 아예 그냥 여신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1금융권에서는 안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제2금융권 뭐 이렇게 TV 광고 많이 하는데 가만 보면 연 36%포인트를 법정 이자율로 받는다는데 이런 데서는 이제 이 C2, C3 이런 영역도 영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점유율을 만들고 이 표본 부실률을 A3 등급을 받으면 거의 부실이 안 나는 거예요. V1 플러스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주 적극적인 영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요즘과 같이 지점에 직접 오지 않을 때 기업의 신용평가를 재무제표는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리 쫙 분석해서 등급이 높은 기업은 우리가 프라임 레이트로 줄 테니까 우리 금융권과 거래합시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페어 매칭이기 때문에 뭐 60%에서 70%가 뭐가 중요한데 우리 기업 중에 50%가 부도나지는 않죠. 부실률을 내가 2.5%, 100개 중에 2개 반 기업이 부도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만 가정해도 쉽게 얘기해서 틀릴 게 3%, 4%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죠. 요 등급에서는 거의 0에 가깝고. 그리고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100번 맞추고 한 번 틀리면 100번 맞춘 걸로 이익을 한 번 틀린 거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고 플러스가 되면 되니까.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기대값이 이익이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 비율 등급을 분석해서 어, 통합 재무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새로 만든 등급이고 이건 구재무 등급이에요. 같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성적을 내는 기준을 바꿨더니 반에서 1등 하던 우리 경영학과 수석 학생이 갑자기 꼴찌가 돼. 이거는 뭔가 지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맞춰봐야 돼. 기존의 등급들. 또 우리 흔히 삼성전자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를 이 새로운 등급에 넣어놨더니 C1 등급 나온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우수한 기업. 삼성전자가 대출 신청하는데 불안하다고 안 빌려줄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아마 신뢰성 하락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니까 중간도 안 하는 등급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0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테스트하고 또 모든 금융기관은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바꾸기 전에 기존 게 있으니까 기존 걸로 바꿔보는 적용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테스트해 보면서 신용 등급은요. 그냥 엔지니어가 우리가 이거 개발해서 머신러닝 했어요. 뉴럴 네트워크 했는데 한 2개월 쓰더니 잘 안 되네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행에 이미 수천억에서 수조를 손실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신용 등급 만드는 건 고도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오늘의 강의의 메인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라는 건 뭐냐면 쌍대 비교를 통해서 정성적인 거나 비정성적인 거를 가중치를 이용해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이용해서 어떤 얼터너티브를 평가하는 건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방법론 중에서 아주 재미있고 좋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AHP를 이용해서 신용평가 영역에 오래 있었던 전문가들한테 산업위험,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커다란 부패업은 어때요? 아무리 그동안 매출이 좋았어도 재무제표는 지난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부패 500명을 동시에 들어가게 하는 부패,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패, 여러분 가겠어요? 오히려 안 좋죠. 근데 오히려 요즘 배달업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위험, 경영위험, 생산위험 이런 다른 부분들, 미래 전망, 전기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휘발유 자동차 회사, 미래 전망. 아무리 봐도 지금의 가치는 낮지만 어때요? 전기자동차 미래 가치가 크겠죠.
드론, 현대자동차에서 과감하게 드론 택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래 산업이 더 유망할 걸로 보는 거죠. 아무리 계량적인 게 완벽해도요, 지나간 과거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미래를 100%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정성적인 판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사원 뽑을 때 꼭 면접을 하는 거죠. 아무리 학과 성적이 우수하고 영어 성적이 우수하고 또 입사 시험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면접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정말 적합한 인재상인지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재무 등급을 만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AHP를 만들 수 있는 엑스퍼트 초이스라는 툴인데 한 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사용자 그 범위에 따라서. 근데 요즘은 여러분이 R이라는 코딩을 하거나 하면 그냥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로 하는 HP 분석을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모델을 R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R로 분석하는 HP 모델, 또 파이썬으로 분석하는 HP 모델 분석 이런 것도 강좌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업종별로 아까 만드는 것이 좋고 이 제조업은 굉장히 동질성이 높아요. 특히 중고업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이 부동산업과 음식업, 숙박업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 놓는 것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재무 등급, 비재무 등급을 새롭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비재무 등급을 신구를 또 한번 비교해 보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얼마큼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재무 등급 계산한 거 있잖아요. 여기 재무 등급. 그 다음에 비재무 등급 계산한 거 있죠. 이 두 개를 갖고 하는데 재무 등급은 D1 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재무가 A3가 나와도 1등이 나와도 등급을 상향시켜 주지 않는 거죠. 이런 노하우는 정말 이제 이 개발 연구 책임자 정도 되는 사람이 깊이 들여다보고 또 사실은 많은 금융기관의 사례, 구축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 자체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머신러닝에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머신러닝 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무 좋다고 해도 우리의 지도자 대통령을 컴퓨터로 뽑거나 그죠? 대통령께서 어떤 경제 정책을 외교 정책을 이런 빅데이터로만 의존하는 걸 원하지는 않죠. 어떤 지도자의 경험과 정치 철학, 경제 철학, 또 지식, 또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판단, 사실 이게 경영에서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는 부분은 데이터에서 학습해서 우리가 놓치던 어떤 지식을 뽑아내서 활용하자는 지금 보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건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죠. 여러분이 그냥 머신러닝을 그냥 쉽게 넣어서 쭉 뽑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예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실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이 새롭게 등급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재무 등급과 구재무 등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튜닝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적절한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능형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 모델은 지난 20년 동안 모든 금융기관이 쓰고 있고 요즘 이제 인터넷 뱅크들이 활발해졌잖아요. 1990년에 SFMB라는 순수 인터넷 뱅크가 있었는데 몇 년 못 가고 합병됐어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에. 그 이유는 뭐냐면 뱅킹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보 기술만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또 사회가 아직 그게 성숙이 안 됐죠.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는 것도 아직 저항이 많아서 못 믿어서 지점에 가는 사람들한테 순수 사이버 은행을 제시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아니면 스마트 뱅킹을 할 때 이게 내 돈이 통신선으로 날아가다가
계좌 이체하던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500억, 100억, 30억 이런 돈을 스마트 뱅킹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같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 우리 직장인이 월 급여를 받은 것이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 크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큰 돈이라 꼭 지점 가서 처리한다고 생각 안 들죠. 이러한 사회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같은 또 외국의 랜딩 클럽 같이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이런 시스템 기반의 회사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기반의 기업들은 지점이 일단 없어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대신에 우리가 사용하려는 시스템이 편리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내가 신용도가 굉장히 좋고 지점에 가서 대면을 보고 서로 얘기하면서 충분히 잘 됐는데 안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신용 등급을 낮게 평가한다든지 나의 니즈를 못 찾아낸다. 그래서 요즘 보면 보이스봇이라든지 채팅봇이라든지 이런 로봇들이 사람을 대상하고 있고 신용 등급 이런 진행 신용 평가 뭐 시스템을 같이 맞물려서 사람 없이 인터넷 뱅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발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은행들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신용평가만 보여줬지만 보험업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에도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능형 어떤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